치료의 최전선에 있다고 불리는 입자 치료. 이게 과연 무엇인지, 왜 이게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X선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걸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다룰 입자 치료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브래그 피크라는 물리적 현상에 있습니다. 브래그 피크요? 네, 기존의 X선, 그러니까 광자를 이용한 치료를 먼저 상상해 보시죠. 이 X선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 피부 표면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몸속 깊이 들어갈수록 그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 마치 손전등빛이 벽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흩어지면서 약해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멀쩡한 정상 조직까지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불필요한 피해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양성자나 탄소이온 같은 무거운 입자, 이걸 이용한 치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입자빔은 체내를 통과할 때는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아요. 조용히 들어가는군요. 네, 조용히 얌전히 들어가다가 정확히 목표 지점인 종양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펑 하고 터트리고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와, 마치 프로그래밍된 폭탄처럼요. 특정 깊이에 도달하면 폭발하도록 설정된 심해 폭내처럼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 폭발 지점, 이걸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논문의 그림 1을 보시면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X선은 뭐랄까 완만한 언덕처럼 에너지가 퍼지는 반면에 입자빔은 특정 지점에서 깎아지른 절벽처럼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아, 그렇군요. 덕분에 종양 주위에 민감하고 건강한 장기들은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종양만 정밀하게 공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X선이 산탄총이라면 입자 치료는 적용용 라이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용 라이플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 정도 정밀도면 양성자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논문에서는 유독 탄소 이온이 갖는 생물학적 이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정밀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입자 치료의 세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형 에너지 전달, 영어로는 LET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선형 에너지 전달.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 이동 경로에 에너지를 얼마나 촘촘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파괴력의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파괴력의 밀도요. 네, 양성자 빔도 브래그 피크를 가지지만 이 LAT 자체는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타격은 하지만 한 방의 파괴력이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탄소 이온은요, 브래그 피크 지점에서 LET, 즉 파괴력의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목표를 잘 맞추는 걸 넘어서 아예 암세포가 회복할 수 없도록 DNA 자체를 박살낸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높은 LET는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거든요. X선이나 양성자가 주로 DNA의 한 가닥을 끊는 비교적 복구하기 쉬운 손상을 입힌다면 네. 탄소 이온은 DNA의 여러 곳을 동시에 복잡하게 끊어버리는 복합골절 같은 손상을 입힙니다. 복합굴절이요? 네, 암세포가 가진 복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양성자가 외과 의사의 정교한 메스라면 탄소이온은 그 메스 끝에 암세포를 확실히 죽이는 세포 독성 물질까지 묻혀둔 셈이군요. 정말 강력하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의 장점이 주로 물리적 정밀성이 있다면 탄소이온 치료는 그 정밀성에 더해서 강력한 생물학적 결정타를 날리는 셈입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던 저항성 종양, 아주 까다로운 암들을 치료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정타라는 개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정밀한 치료법이라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논문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강력한 탄소 치료를 하려면 싱크로트론이라는 거대한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2020년 논문에서는 탄소 치료의 가장 큰 단점으로 축구장만한 크기의 거대하고 비싼 싱크로트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게 바로 탄소 치료가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함께 보는 2019년 보도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치 논문이 던진 문제에 보도자료가 답을 하는 것처럼요. 네, 두 자료를 함께 볼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이야기죠. 2019년에 나온 IBA의 보도자료를 보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세계 최초의 사이클로트론 기반 탄소 치료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거대한 싱크로트론이 아닌 사이클로트론으로 탄소 치료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싱크로트론, 사이클로트론. 이름도 비슷한데 이게 왜 더 작고 저렴해질 수 있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싱크로트론은 거대한 원형 트랙에서 입자를 계속 돌리면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라 트랙 자체가 커야만 해요. 아, 네네. 반면 사이클로트론은 중심에서부터 입자를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밖으로 가속하는 방식이라 훨씬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죠.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성공만 한다면 크기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환자나 병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도 자료에 나오는 에르베 모랭 노르망디 주지사의 발언이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기술이 기존 장비보다 잠재적으로 훨씬 작고 저렴하며 운영 및 유지 관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언급하거든요. 와, 이것은 그동안 매우 효과적이지만 비싸고 거대해서 일부 초대형 병원만 도입할 수 있었던 탄소 치료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물론 총 투자액이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지만 더 많은 병원에서 이 꿈의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는 미래를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한 지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 탄소 치료의 미래를 바꾸고 있군요.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유럽 전체의 큰 그림은 어떤가요? 이 분야에 얼마나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유럽 내 입자 치료 분야의 성장세는 정말 가파릅니다. 논문에 따르면 유럽의 양성자 치료 센터 수가 2017년에 15개였는데 불과 3, 4년 후인 2020년 말까지 31개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배 이상이요? 네. 이 숫자는 유럽 각국이 이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탄소치료센터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4개가 운영 중이고요. 센터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군요. 하지만 이 비싸고 정밀한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요. 논문에서 언급된 핵심 적응증,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무조건 입자 치료가 표준이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나요? 맞습니다. 아직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만능 치료법은 아닙니다. 현재는 특히 정밀성이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특정 종양에 대해 표준 치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개저 종양, 즉 뇌의 가장 아래쪽에 생기는 척삭종이나 연골육종 같은 희귀암입니다. 뇌의 가장 아래쪽이라면 주변에 아주 중요한 신경이나 조직들이 많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변에 뇌간이나 시신경 같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구조물들이 밀집해 있어서요. 기존 방사선 치료로는 충분한 양의 방사선을 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암을 죽이려다 환자의 삶의 질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입자 치료는 주변 조직을 완벽하게 피하면서 종양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 제어율을 기존 광자 치료 대비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3배에서 4배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네, 엄청난 발전이죠. 정말 그러네요. 또 입자 치료는 시설 구축부터 치료 과정까지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따라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의 의료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볼 때 이 추가적인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의 뚜렷한 임상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최고 수준의 과학적 근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나 일부 사례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더 좋다는 걸 넘어서
이만큼의 돈을 더 쓸 만큼 충분히 더 좋은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두경부암, 유방암, 폐암 등 더 흔한 암들을 대상으로 입자 치료와 기존 치료를 직접 비교하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어떤 환자 그룹이 입자 치료로 가장 큰 혜택, 예를 들어 생존율 향상이나 심각한 부작용 감소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혜택이 충화 비용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또 논문에서는 EPTN이나 ESTRO 같은 유럽 내 협력 네트워크들이 여러 센터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동 연구를 촉진해서 이 증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하. 과학적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기계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시작해서 암 치료의 가장 진보된 분야 중 하나를 전체적으로 주망해 보았네요. 브레그 피크라는 물리적 원리부터 탄소이온의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 그리고 기술 혁신과 임상적 증거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몇 가지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입자 치료는 브레그 피크라는 저격수 같은 원리를 이용해 건강한 조직은 보호하고 종양만 정밀하게 공격하는 훨씬 더 스마트한 방사선 치료법이라는 점입니다. 네, 정밀 타격. 둘째, 특히 탄소 이온은 여기에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더해서 기존 치료의 저항성을 보이는 까다로운 종양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효과. 셋째, 가장 큰 장벽이었던 장비의 크기와 비용 문제가 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사이클로트론 기반 시스템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 이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술 혁신. 마지막으로 유럽은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품질의 임상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